법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 전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추와 몸으로 생각하기 이론에 이어 교재의 활동 방법과 키트 활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추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유추 교재와 활동 키트, 지도서를 모두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준비한 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가 되셨다면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재와 지도서를 펼쳐주세요. 지도서에는 활동 지도 방법과 활동지 예시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생각 열기, 생각 담기, 생각 나누기, 생각 확장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든 과정을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학습자의 수준과 반응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유연하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도서에는 활동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서 공통점과 관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학습자의 반응은 모두 같지 않죠. 오히려 선생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발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바로 그런 과정이 유추입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추뿐 아니라 생각 도구의 모든 활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고 서로의 표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더욱 창의적인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추 키트에는 14페이지 오목게임에 사용하는 바둑알과 15페이지 골목놀이 수건 돌리기에 사용하는 수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키트에는 기본 활동에 필요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센터에 있는 색종이, 가위, 풀, 색연필, 파스텔, 물감, 스티커 등 다양한 재료를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풍성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 틈으로 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활동은 작은 틈으로 보이는 일부 장면을 보고 전체 모습을 상상해 보는 활동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문은 대부분 창호지를 바른 문이었습니다. 창호지는 빛을 은은하게 들이고 바람은 적절히 통하게 하면서도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생활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창호지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어서 날카로운 물건이나 손가락에 쉽게 구멍이 나기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은 호기심이 생기면 작은 구멍을 통해 방 안의 모습을 몰래 들여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창호지 문에 구멍을 내어 방 안을 들여다본 경험은 없으시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보이는 장면만 보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눈 후 활동을 시작하면 더욱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재를 복사한 뒤 손가락으로 작은 구멍을 만들어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 작은 구멍으로 그림책의 일부를 살펴보고 이 장면은 무엇일까? 뒤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구멍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길게 틈을 내어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틈을 만들어 그림책 속 장면을 찾아보면 더욱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른 모습 같은 역할입니다.
이 활동은 서로 다른 대상에서 같은 역할이나 기능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각 사물과 음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 쉼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음악을 잠시 멈추게 하는 기호입니다. 그렇다면 바늘, 자, 가위, 실패 이런 것들 가운데 쉼표와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위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위는 실이나 천을 끊고 쉼표는 음악의 흐름을 잠시 끊어주죠. 이처럼 서로 다른 대상에서도 공통된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주변 사물로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산은 비를 막아주고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자는 햇빛을 가려주고 우비는 비를 막아줍니다. 또 그림책 속 골무 이런 거 골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골무는 바느질할 때 손가락을 보호해 주죠. 우리 주변에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찰, 부모님, 그리고 센터에서 아이들을 지켜주는 선생님도 같은 역할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장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물뿐 아니라 사람, 색깔, 날씨, 음악 등 다양한 요소로 연결하여 생각을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건 마치 저것 같아입니다. 이 활동은 다양한 크기의 동그라미를 새로운 사물과 연결하여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교재 속 동그라미를 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이나요? 네, 모두 동그랗고 노란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그라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를 보며 무엇이 떠오르나요? 노란색을 보며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꼭 동그랗고 노란 사물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그란 것, 노란 것, 각각 다 따로 떠올려 보아도 좋습니다. 만약 표현을 어려워하는 학습자라면 그림책 속에서 먼저 동그란 것과 노란색을 찾아본 뒤 주변 사물로 생각을 넓혀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동그라미를 서로 이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 수도 있고 추가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작품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목 게임입니다. 오목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흙과 백의 바둑알을 번갈아 놓으며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한 방향으로 5개를 먼저 이어 놓는 게임입니다. 이 활동의 핵심은 단순히 승패가 아닙니다. 나는 어디에 이 돌을 두어야 할까? 상대는 어디에 둘까? 어디를 막아야 나에게 유리할까? 이처럼 상대의 전략을 예측하고 다양한 상황을 유추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규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규칙을 지키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골목놀이 수건 돌리기입니다.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수건 돌리기는 정확한 유래를 알기는 어렵지만 한가위처럼 달이 밝은 밤에 여럿이 함께 즐기던 놀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근대식 학교가 생긴 이후에는 소풍에서의 놀이로 널리 퍼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그랗게 둘러앉아 술래가 한 사람의 뒤에 수건을 놓고 수건을 받은 사람이 술래를 쫓아가는 놀이입니다. 장소와 도구의 제약이 적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놀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이에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앉아있는 친구들은 술래의 표정과 움직임을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내 뒤에 놓는 건 아닐까? 이번에는 누구를 선택할까? 이처럼 술래의 행동을 예측하며 자연스럽게 유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노래를 빠르게 불러도 좋고 천천히 불러도 좋습니다.
참여 인원이 많다면 순례를 2명으로 늘려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하여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트 패키지 안에는 QR코드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너영나영 노래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인데요. 수건 돌리기 활동과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즐겁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QR 스티커는 너영나영 두리둥실 그림책 뒷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몸으로 생각하기 편입니다. 먼저 교재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와 지도서를 펼쳐주세요. 지도서에는 활동 방법과 지도 방안, 그리고 활동지 예시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생각 열기, 생각 담기, 생각 나누기, 생각 확장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든 단계를 반드시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학습자의 수준과 반응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유연하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도서에는 활동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몸으로 생각하기 키트에는 신문지, 전지, 리본 막대, 빨대, 합죽선, 림보 막대가 들어 있습니다. 혼자 사용하는 교구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교구도 있으니 먼저 구성품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외에도 센터에 있는 다양한 교구와 재료를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풍성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의 핵심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몸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오감과 다양한 신체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깨우고 자신의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며 자신만의 신체 언어를 만들어 보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와 신체 표현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것입니다. 자, 먼저 7페이지. 아슬아슬 몸으로 중심 잡기입니다. 신문지는 정말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매체죠? 여러분은 신문지로 어떤 놀이를 해보셨나요? 구기기, 찍기, 접기, 던지기, 뭉치기 등 정말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죠? 이번 활동에서는 신문지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잡아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문지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을까? 어느 부위로 중심을 잡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2발로 설 수도 있고, 1발로 중심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둘 다 넘어지지 않을까? 어디에 서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 이처럼 서로 이야기하며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음악을 활용해서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신문지를 접어서 공간을 점점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인원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난이도를 다양하게 조절해 보셔도 좋습니다. 단순히 신문지 위에 오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하고 시도해 보는 경험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신문지를 동그랗게 놓고 음악에 맞춰 자리 차지하기 게임으로 확장해 보셔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림보 몸보 활동입니다. 림보는 단순히 막대를 통과하는 놀이가 아닙니다. 몸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기르고 내 몸을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여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림보 모두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대부분 몸을 뒤로 젖혀 통과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번 활동에서는 그 한 가지 방법에만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막대에 닿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몸을 뒤로 젖힐 수도 있고 무릎을 깊게 굽힐 수도 있습니다.
몸을 옆으로 비틀거나 한쪽 다리를 먼저 내밀어 통과할 수도 있겠죠. 몸집이 큰 친구와 작은 친구는 같은 높이에서도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작은 시도에도 와, 이렇게도 할 수 있네? 라고 하며 반응을 보인다면 교사의 따뜻한 칭찬과 격려가 더 다양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움직이면 가장 편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막대의 높이를 조금씩 낮추면서 난이도를 조절해 볼 수도 있고, 처음에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높이에서 시작하고, 점차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막대를 조금 높여서 성공 경험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림보 막대 대신 줄이나 리본 막대, 고무줄 등을 활용해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함께 활용하면 활동이 더욱 즐거워지겠죠?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음악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자세를 유지하거나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포즈를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높이가 낮아지니 위로 뛰어넘는 방법을 보여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사진 속 표정이 너무 신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에도 격려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죠? 예상하지 못한 표현도 충분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어떤 방법이 가장 쉬웠나요? 친구의 어떤 움직임이 재미있었나요?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도전해 보고 싶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시면 몸으로 생각하기 림보 활동을 더욱 풍성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으로 생각하기에 림보 활동은 누가 더 낮게 통과하는지를 겨루는 활동이 아닙니다. 내 몸을 다양하게 움직여보고 새로운 움직임을 탐색하여서 몸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찾기보다 자신만의 방법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다음은 9페이지, 몸으로 그리는 선입니다. 리본 막대를 펼쳐보면 아주 긴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막대를 조금만 움직여도 리본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많은 학습자들이 리본 막대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탐색하는 시간을 준다면 막대를 어떻게 움직일 때 리본의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의 언어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 지그재그로 움직여 볼까요? 빙글빙글 돌려 볼까요? 이번에는 크게 움직여 볼까요? 작게 흔들어 볼까요? 처럼 다양한 움직임을 제안해 주시면 그 표현이 또 다른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서를 참고하여 오늘의 감정을 리본으로 표현해 볼까요? 라고 질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오늘 달리기를 했더니 심장이 두근두근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리본을 아주 빠르게 흔들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리본을 힘차게 돌려보기도 하고 양손에 하나씩 들고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상대방의 동작을 따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리본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감정을 표현한 걸까 맞춰보는 놀이도 가능하겠죠. 바닥에 닿은 리본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리본 막대는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표현이 되는 매력적인 교구입니다. 음악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요. 빠른 음악, 느린 음악, 통통 튀는 음악, 민요, 합창 등 음악의 분위기에 따라 몸과 리본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의 핵심은 리본을 잘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탐색하고 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합죽선 부채 만들기입니다. 먼저 합죽선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합은 합친다라는 뜻이고, 죽은 대나무, 선은 부채를 의미합니다. 즉,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여러 겹 붙여 만든 우리나라의 전통 부채를 말하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합죽선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품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합죽선을 살펴보면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것도 있고 먹으로만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한 작품도 있고 시가 적혀 있는 부채도 있습니다. 또 낙관이 찍혀 있는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있다면 다양한 작품을 충분히 감상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합죽선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유추와 몸으로 생각하기, 교재의 활동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습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모두 다릅니다.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는 과정이 생각도구 활동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생각도구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경험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감정이입과 차원적 사고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